시스템 특강을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시는 스폰서님이시죠. 8월에 오시고 이제 또 오셨네요. 이제 오셨네요. 로얄 마이스터이신 박태수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강남탑, 오산탑 함께 모이셨는데요. 우리 백성 총장님을 비롯해서 이양수 본부장님 또 산하 다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진짜 8월 달에 뵙고 이제 11월 달, 12월에 지금 뵙네요. 제가 몇 달 만에 뵙게 되는데, 네, 다들 또 한 분 한 분 제가 또 얼굴을 봤거든요. 그래서 낯이 익으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스피치 들어보니까 우리 김경미 사장님 50대, 60대가 애터미하기 제일 좋은 나이입니다. 20대, 30대, 40대에 부럽긴 하지만 그들은 진짜 많이 바빠요. 아기들 케어하느라고 정신은 없고요. 20대에서도 사업을 잘하고 있지만 그 친구들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깨닫고 하는 그 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변화가 돼야지만 이제 그 친구들이 성공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그리고 뭐 30대, 40대 진짜 저희 그룹에 좀 많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저녁 되면은 올 수도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놓고 그 다음부터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가면은 또 스톱 이렇게 되기 때문에 50대, 60대 하기가 제일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노경욱 우리 팀장님 응원할게요. 저희 이제 그 20대에서 이번에 국장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한 뭐 몇 년 동안 헤매했어요. 헤매고 어느 정도 이제 딱 감을 잡고 본인이 변화하고 정말 시스템에서 권유하는 대로 딱 따라오니까는 이제 국장이 됐는데 그분이 한 번만에 도전해서 성공한 게 아니고요. 3월 달에 국장 갑니다. 6월 달에 갑니다. 9월 달에 갑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3월 달에 그림 하나도 안 그렸었는데 갑니다라고 했대요.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그림을 외쳐가지고 되게 창피했대요. 그래서 6월 달에 또 갑니다 했는데 또 안 되더래요. 9월 달에 또 갑니다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더래. 그래서 이제 12월까지는 아니고 11월 달에 가야지 했는데 계속 부러지다 보니까 파트너도 지금 마음이 달라지고 본인도 달라지면서 11월 달에 11월 하에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하에 하게 됐다. 그 스피치에 제가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보통 같으면 내가 국장 간다고 했는데 도전을 못해서 막 이게 그런 왜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럴 필요 전혀 없는데 나는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제가요 3월 달에 시작 도전했는데요. 6월 달은 안 되고요. 9월 달에 안 되고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경 팀장님 내년에 국장 도전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PPT 잠깐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오늘 이제 제가 제가 어떻게 사업을 이제 시작했고 이제 제가 저를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토리가 우리 사장님한테 도움이 되기를 진짜 바라고요. 정말 제가 보조할 것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또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제 사업 경험이 그리고 제가 어떤 자세로 했는지 어떻게 마음으로 초대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제가 변화를 하고 후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우리 사장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제가 이제 40대에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요. 2009년도에 2009년 10월 달에 제가 애터미와 만남이 있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거절을 했고요. 그래서 2014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5년 동안 제가 거절을 했었고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애터미를 이제 받아들이고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우리 백성 총장님과 같이 로얄 클럽에 지금 입성해 있는데요. 연봉 2억 이상 로얄 클럽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또 그 기간 동안에 제품 애용자에서 사업자까지 5년 동안 거절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제가 현실에 만족했던 것 같아요. 현실에 만족하고 해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남편의 수입에 진짜 만족을 했었고 교회 찬양팀을 제가 사역을 하였는데 이 사역이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할 생각을 엄두를 내지를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또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외국계 A사 사업을 5년 동안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그만둔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제가 또 한자복 입고 있지만
병원을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에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 같은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만나다 보면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 하여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못해라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도 내가 계속 제품을 사용하게 하고 꾸준히 소비자를 만나고 계속 세미나에 초대를 제가 어, 수시로 받았었거든요. 뭐 대전에 저기 거기 대덕 연구자인데 세미나 하는데 한번 가보자. 버스 타고 가는데 같이 한번 가보자. 그리고 센터에 한번 와라. 그래서 제가 김연숙 그 당시 국장님의 사업 설명을 어, 듣는 와중에 도망쳐온 사람이에요. 그만큼 제가 이제 고정관념이 있었고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사업을 받아들여서 지금 로얄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초대를 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자꾸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좀 죄송하게 5년 동안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뭐 한 최소한 한 5개월 정도 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많이 지금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이유도 이제 각자가 다 있을 거고 또 해야 할 이유도 다 각자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알아보고 이제 잠시만요. 제가 알아보고 이제 결단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남편만 바라보고 제 꿈이 현모양처였거든요. 그래서 현모양처가 뭐예요? 그냥 바깥 생활 할 줄 모르고 남편 잘 섬기고 아이들 잘 케어하고 살림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10, 결혼 생활 한 20 몇 년 되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남편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편을 끝까지 바라보면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남편이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에 제가 우리 사장님들께서 알아보신 것처럼 사업 설명을 가서 들어보고 또 부업가 세미나에 참석해보고 또 석재사 아카데미에 이렇게 지금은 좀 참석 못하지만 이전에 이런 모습으로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보고 제가 도전하고 성공하고 싶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제가 지금 PPT 띄워놓은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라는 제가 그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절대 품질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5년 동안 거절을 하면서 제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 너무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할인마트나 일반 할인마트에 장 보는 사람이라면 제가 권했을 때 충분히 이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었고요. 생협이나 유기농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트 체인지하기에 너무 좋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한테나 말할 수 있는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여성 사업자들의 로망인 커피숍을 운영했었는데 커피숍보다 제가 사실은 애트미가 너무 재밌거든요. 커피숍은 제가 건강 때문에 먹지 않는 제품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애트미는 제가 먹고 쓰고 받는 제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보람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 전개를 어떻게 했을까 이제 또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 있는 드림리스트에 딱 별도로 제가 하고 있는데 드림리스트에 있는 그 꿈 몇 가지 중에서 제가 추려왔어요. 근데 정말 나는 명확하고 간절한 꿈이 있는가? 저는 이게 키라고 생각하거든요. 애터미 사업이 돈이 되고 나도 해보고 싶어라고 맞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든 어려움이 없고 그냥 쉽게만 되는 일이 없잖아요. 뭘 하나를 해도. 제가 지금 이제 단발머리로 이제 기르려고 원래 긴 머리에서 좀 짧게 하다 보면 계속 쇼커트까지 갔다가 다시 저는 사실은 단발이 어울리는 사람인데 쇼커트 갔다가 기르려고 하니까 이 중간에 어정쩡한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르다가 또 자르고 기르다가 또 자르고 계속 그걸 반복을 하는데 이번에는 꼭 참고 제가 기르고 있는데 그 과정이 지나야지만 그 어려움이 불편함이 지나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간절하게 나 단발을 해야 되겠다. 물론 좀 작은 비유이긴 하지만 이런 간절한 꿈이 있는가 한번 체크를 제가 이제 하고서 했는데 남편이 벌어주던 월 1,000만 이상은 벌고 싶다. 그 생각이 진짜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을 제가 꿈꿨고요. 지금 이 삶에서 만약에 수입이 떨어져서 내려가고 싶지는 않다. 그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그리고 우리 주부님들 어떠세요? 장 보러 갔을 때 정말 가격 안 보고 장 보고 싶지 않으세요? 뻔히 알면서도 한 번 더 가격을 보게 되고 쉽게 말해서 가격 안 보고 장 보는 거는 우리가 소고기 사고 싶은데 가서 돼지고기를 이렇게 소고기를 이만큼 살까?
돼지고기 좀 섞어서 살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게 저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소고기 이만큼 사고 싶은데 이렇게 가격을 보고 소고기 요만큼 사고 그래 소고기는 맛만 보고 돼지고기 해서 대체우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정말 랍스터 먹고 싶은데 새우로 그냥 대체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음, 뭐를 이제 옷을 산다든지 가방을 사면 요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은데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둘 다 선택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그걸 못했거든요. 당연히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선택한다는 그게 너무 익숙하게 지금을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네? 둘 다 사면 되는데 왜 자꾸 하나라고 내가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요즘은 그냥 제가 이렇게 두 개 중에서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둘 다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둘 다 주면 조금 가격 조금 잘해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만 원도 빼주고 그런 즐거움도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격 안 보고 장 보는 게 제 꿈이었고요. 그리고 노부모님 양가 다 저희는 다 아직까지 이제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데 지금 많이 연세도 이제 있으신데 저희가 애터미하기 전에는 정말 명절 두 번밖에 사다 뵙지를 못했거든요.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경상도에 살고 계시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제가 나중에도 이제 그 비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님을 수시로 찾아뵙고 있어요. 수시로 찾아뵙고 있고 그 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시고 예, 그냥 멀리 있는 자식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수시로 그냥 저희가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걸 제가 이룰 수 있었고요. 자녀들이 내 꿈을 이제 밀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다. 제가 하고도 나중에 비전 부분에서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꿈 중에서 요게 이제 제가 정말 이렇게 요거는 정말 내가 애터미 아니면 내가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월천만 원에서 갖다 줘도 이거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터미를 해서 지금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런 제가 간절한 꿈 몇 가지만 추려서 샘플로 제가 하고 이걸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사장님들도 저와 같이 애터미 사업을 정말 변화가 되어서 열심히 해서 이 꿈을 각자의 꿈이 있겠지만 그런 꿈들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간단히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보통 이제 주부님들도 많고 지금 이제 남성분도 사업자도 많으신데 저는 주부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주부였기 때문에 사업가로 가기까지 여러 가지 저는 충분히 변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충분히 자세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사업가의 주부하고 사업가는 갭이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제가 이제 따라가는데 지금도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제가 저를 바꾸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정말 제가 이렇게 큰 사업자의 마인드로 갈 수 있을까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요 과정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 예, 제 자체도 바꾸고 모든 것들 그리고 주변 정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사람들 대체적으로 뭐 아이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 시작할 때 저희 아이가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애를 케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제가 애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엄마를 빼앗기는 기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내 엄마를 애트미에게 빼앗기는 기분이라서 되게 반대를 했는데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그 친구들은 엄마를 일찍 빼앗겼더라. 나는 엄마를 진짜 오래까지 내 엄마를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바뀌고 지금은 너무 좋아해요. 엄마 아빠 덕분에 지금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만 해도 알바를 못 해도 이게 지금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종교 생활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사실은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화요일 날 교회 가고요. 수요일 날 교회 가고요. 금요일 날 교회 모임이 있고요. 토요일 날 찬양팀 연습하러 가야 되고요. 일요일 날 또 주일 예배에서 찬양을 해야 되고 거의 교회 집밖에 못했던 사람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애팀을 하려니까 시간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어요. 사역도 내려놓고 어쨌든 해서 애팀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고 지금은 이전에는 교회 내에서 제가 사역을 했다면 지금은 교회 밖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물질을 교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교회 내에서 그런 사역을 했다면 지금은
애터미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한 손에는 애터미, 한 손에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그 시간이 있거든요. 애터미에 집중할 시간. 예.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복장. 제 보시면 어때요? 2014년도에 제가 이렇게 이랬답니다.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머리를 잘라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블링블링한 원피스를 입고 다니고 머리를 길게 이제 이렇게 여성스럽게 하고 있다가 사업을 하는데 제 마음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알아보고 결단하면서 제가 저기 주일 예배 때 딱 이렇게 그 전에 딱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갔던 사진이 있어서 제가 하나 올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깔끔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복장으로 바뀌면서 제 자세가 이제 바뀌는 모습을 제가 보고, 우리 사장님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정말 사업할 때는 비즈니스 복장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게 사실은 나는 이 스타일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좀 못 바뀌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비즈니스 언어는 제가 주부다 보니까 사실은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에서 뭐 십몇 년을 살아도 제가 말 입만 한번 탁 떼면은 경상도세요?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서울에 생활할 때. 그래서 아주 경상도를 하지만 그게 조금 약간 좀 서울 말도 할 줄도 모르고 경상도 말도 그렇다고 완벽하지도 않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비즈니스 언어는 뭐냐면 제가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호칭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나 성공해야 되니까 바뀌는 게 이제 뭐가 제일 좋을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사업 설명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용어라 낯선 용어를 접하게 되고 그거를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조금 약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무엇을 이제 했는지, 우리 사장님들 제품 애용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죠? 네. 저는 아까 이제 그 홍영구 임페리얼께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물건 파는 게 아니고 난 홍보맨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내가 제품을 써보고 그 감동을 전달하는, 우리는 그 저기 제품 판매가 아니라 제품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룹이 커지고 내가 이제 조금 리드가 되면은 교육하는 사업이고 후원하는 사업인데, 판매가 아니고 정말 제품에 사용해보고 그 감동을 전달하는 사업이라고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즘 오일 미스트 써보셨죠? 진짜 주름이 정말 모공이 쫙 조이고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면서 트러블이 좀 많이 생겼는데, 지금 이게 지금 신제품을 쓰면서 주름이 진짜 펴지고요. 모공이 쫙 조이고, 그리고 리셋밤은 저희 이제 로얄 마스터는 이제 우리 사장님도 주문하셨겠지만 오늘 아마 도착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는 먼저 쓰고 있어요. 진짜 이게 너무 간편하게 갖고 다니면서 그 라인 리프트 하면은 눈 밑에 제가 눈 처짐이 살짝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수시로 바르면서 제가 조정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쓱싹 바르면은 그냥 이제 막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진짜 푹 커버. 저희 남편 어제 이제 제대로 한번 우리 사진 찍어놓고 했거든요. 한 번 했는데 저희 남편 발이 그 각질이 엄청나게 많이 싹 없어진 건 아니고요. 진짜 와 눈에 보일 정도로, 야 이거 근데 이거 누굴 보여줄 수 있을까? 너무 비포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품 지금 쏟아지는 제품들이 너무 좋다라는 그 감동을 이제 우리가 전달할 준비를 하고 전달하면 된다고. 어제 너무 하여튼 기뻤어요. 폭케어 너무 좋다. 리셋밥 너무 좋다. 올미스트 진짜 너무 좋다. 막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품을 애용하고 그 감동을 전달하는 게 애터미 사업이다. 그리고 이제 30명의 명단.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써보고 감동을 전달할 30명의 명단. 우리가 사업자, 사업할 사람을 아니고 감동을 전달할 명단 30명만. 많으면 더 좋아요. 근데 최소한 30명 명단을 작성을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초대를 하고 사업을 해 나가는가. 그래서 이게 접촉과 토대는 우리가 많이 전화로 사업 설명 많이 하시는데 절대 하지 마시고 전화로는 만날 약속만. 너 애터미 해. 그래, 애터미 하지. 그렇게 얘기해도 일단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그 약속만 하고 만난 후에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소비자 만들기는 회원가입하지 말고 사업 설명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만나시면 소비자는 그냥 만들어져요. 내 마음속에 나 오늘 누굴 만나서 회원가입을 해야지, 사업 설명을 해야지, 제품도 팔아야지. 그 생각 때문에 나도 너무 힘들고 그분도 저 친구가 애터미를 하는데
내가 뭔가를 또 팔아줘야 되나? 제품은 나 사겠는데 또 사봐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 고정관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되더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요 과정들을 3개월 동안 내가 하루에 3건의 미팅을 3개월 동안 연속하면은 우리 어떻게 될까요? 네, 판매사가 됩니다. 도전할 준비가 되고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이제 감동받은 제품을 이렇게 초대하고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제품 체험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내가 체험한 거를 그분한테 체험을 해주는 거. 한번 뿌려도 주고 발라도 주고 먹여도 주고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거 오메가3 먹어도 비린내가 안 나네. 생무단수를 뿌려봤더니 너무 시원하고 좋으네. 그리고 오일 미스트를 뿌렸더니 와 이거 느낌 너무 좋다. 얼굴이 건조했던 것들이 그냥 이렇게 쫙 조이면서 너무 효과가 좋은 것 같으네. 리셋밤 해도 끈적이지 않네. 나 다른 제품 써봤는데 그거는 이렇게 한두 번 바르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막 번들거려서 못 쓰고 있는데 우리 거는 이거 발라보니까 너무 가볍고 너무 광도 너무 이쁘게 나고 너무 좋네. 그런 것들 체험을 해주는 거. 그래서 체험을 해드리시고 만났을 때 그리고 이제 쇼드 플랜. 네, 보통 남성분들의 플랜은 되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성분들은 뭘 하세요? 프로덕트. 그냥 제품만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된다. 제품을 먼저 얘기하고 후에 플랜을 얘기하고 플랜을 얘기했으면 제품을 또 얘기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피플이거든요. 일단 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그분이 소비자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사업을 알아볼 때도 또 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또 사업을 알려주시는 분의 신뢰가 있어야지 알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피플은 우리 회장님에 대한 자랑, 그리고 스폰서에 대한 자랑. 우리 백성우 총장님 정말 여성 CEO잖아요, 그죠? 애템이 안 해도 난 CEO 같아, 그죠? 어, 백성 총장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백성 총장님 애터미 사업 하지 않아도 뭐 생활 다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분이신데 애터미 사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애터미 비즈니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이다라고 계속 이제 프로모션을 하다 보면 그분이 다음에 백성 총장 만났을 때 그분이구나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지 내 사업이 잘 돼요. 근데 백성촌에서 아무 언급도 안 하고 그냥 나 도와주는 사람이라 갑자기 만나게 하면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되거든요. 저희도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고 저 여자 누구야?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예. 제가 저도 그 여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그런 부분들을 스폰서 홀리를 잘 해주셔야지 스폰서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저도 많이 부족한 부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스폰서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근데 그 단점보다는 장점을 바라보고 그분의 장점을 계속 얘기했을 때 예, 내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거. 그 말씀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희 이제 뭐 노정구 단장님, 윤원주 단장님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이제 인간적으로 어떤 분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이고 뭐 교회 집사님이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또 저희 남편 프로모션 제가 많이 해요. 부부 사업자지만 저희 남편이 스폰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남편을 누가 제일 알겠어요? 제가 제일 알아요. 단점도 제일 알고 장점도 제일 알고 그리고 진짜 어떨 때는 막 화가 나면 왜 그냥 얘기하고 싶잖아요. 남편의 단점에 대해서. 근데 그걸 하면 내 사업에 손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좋은 점만 얘기하고 사업에 도움되는 점만 얘기하고 그냥 우리 총장님 제가 항상 이제 하는 저희 남편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지만 총장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가 그렇게 했대요. 어느 집에 이제 엄마가 막 갑자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갑자기 막 화를 내니까 그 자녀가 우리 집사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대.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뜨끔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집사님이지 그러면서 그랬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남편하고 얘기할 때 있지만 그러니까 총장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편이 화를 못 내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것처럼 스폰서에 대해서 내 사업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홀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만들기를 어쨌든 뭐 플랜을 얘기하든 제품을 얘기하든 스폰서에 대해서 얘기하든 뭔가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뭐 이걸 해서 이건 나쁘고 저걸 해서 저건 좋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소비자 만들기는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품을 우리가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건데, 내가 이분한테 필요한 제품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안 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보다는요, 키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이 친구한테 만약에 리셋밤을 얘기하거나 오일 미스트를 얘기했을 때 이분한테 정말 유익할까? 이분한테 정말 주름이 펴지는데 이분이 좋아할까? 그 포커스에 맞춰서 얘기하면 너무 이게 감사하면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분이 뭐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체크를 해서 그분한테 필요한 제품, 그냥 그분은 화장품이 필요한데 해모임 막 얘기한다든지, 해모임이 필요한데 화장품을 막 얘기한다든지, 그 포커스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우리가 FORM을 하면서 그분이 뭐가 필요로 한지를 파악을 하고 그분에 맞는, 그래서 그분에게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소비자 만들기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제 뭐 오일 미스트를 주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으면 드리면 되고, 근데 다음 만날 약속이 있으면 저는 배송해서 주문해서 보내주는 것보다는 내가 언제 만나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만날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월요일 날 만나자. 수요일 날 만나자. 다음 주 금요일 날 만나자.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만나서 그분에게 전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속 약속 잡기는 어쨌든 날짜를 박아 놓는 거. 언제 만나자, 언제 몇 시에 만나자 약속을 해 놓고 그다음 딜레이 되는 거는 또 하면 돼요. 어떤 이제 많이 실수를 어떻게 하시냐면 후속 약속 잡기를 했어요. 만약에 금요일 오늘 만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 와서 나 안 될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끊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 약속 잘하고 그러면 오늘 안 되니까 수요일 날 볼까? 그러면은 그분이 미안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 수요일 날 그냥 내 꼭 시간 낼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 잡아 놓은 약속에 대해서 계속 연기하는 거는 그분이 더 미안해지는 상황을 만들어서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133 활동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석세스 아카데미예요. 우리 사장님들도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사업을 보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석세스 아카데미에 인제 혼자, 요즘은 이제 센터에서 못 만나니까 셀트 그 사랑방에서 혼자 듣기가 인제 그 리더가 너무 어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가까이 있는 친구를 "와라. 놀러 와라. 나 지금 세미나인데 혼자 심심하다." 그래서 그 친구가 놀러 와서 커피 마시면서, 물론 뭐 집중을 그렇게 못 했겠지만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그 친구가 와 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래서 3번을 3개월 동안 참석을 했대요. 참석을 하고 그 친구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 친구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본인 인제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 이거 할게."라고 해 가지고 부부 사업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인제 이번 다음 달 정도 되면 아마 판매사를 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세미나에서 모든 것을 보더라.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막 모든 게 최종 목적지가 세미나인데 제가 누구를 만날 때 갑자기 이 사람 만나고 막 이동할 때 '저 사람 가서 뭘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제 남편한테 제가 파살 상담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전화를 해서 "나 지금 여기 미팅은 잘했고 그다음에 가는데 내가 지금 너무 멍해." 저는 한 번씩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그랬더니 제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자, 세미나가 언제 있다. 그다음 시스템이 언제 있다. 그 초대만 해라. 그것만 하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다 하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딱 하니까는 얘기도 잘 들어줄 수 있게 되고 다 들어주면서 "그래, 세미나 한번 가자." 거절을 받더라도. 그러면서 내가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를 되게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은 판매사가 되더라. 예. 도전을 할 자격이 주어지더라. 네. 고 말씀이고요. 그리고 인제 고렇게 하다 보면은 인제 또 판매사를 했어요. 판매사를 하고 나서 판매사를 했는데 "그럼 오토 판매사를 어떻게 유지해야 돼요?"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난 소비자가 많이 없어요."라고 해요. 기본 소비자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얘기를 해 드려요. 제품을 쪼끔 더 폭을 넓혀 봐라. 그리고 지금 500 가지를 다 쓸 수 없으면 지금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판매사를 하신 분들한테는 저희는 다 써 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뭐 어떤 게 뭐 제품을 안내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써 보고 그 감동을 간직하고 "감동을 전해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세종대왕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종대왕상이 무슨 상인지 몰랐어요. 뭐 장영실상 '아 좋은가 보다.' 근데 본사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세종대왕상을 받았다고. 예. 그렇게 그 자부심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저도 몰랐지만 그 소비자도 모를 거예요. 세종대왕상이 뭔데 진짜 좋은 거야. 우리나라 최고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라는 게 또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 만나시는 분이 대체적으로 뭐 비싼 또래잖아요. 뭐 성분 안 따져요. 그냥 바르면 좋아. 그냥 나 이게 너 주름 펴졌네? 나 하나 줘. 근데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쨌든 제품 기본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많이 알리시는 기본이 제품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럼 찾아올 곳이 없어요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명단을 한번 보면 이분은 뭐 살기가 편해서 그냥 뭐 제품 조금 쓰고 뭐 사업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휴지 하나밖에 안 써요. 이분은 안 만나 줄라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만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셔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내 기준에서 모든 걸 다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누구를 만났을 때 그분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사업을 안 해도 이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면 내가 자꾸 사업을 시키려고 하니까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그 소비자 만들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소비자가 만들어졌을 때 그분을 계속 만나면서 사업자로 소개를 하는 건데 자꾸 또 소비자만 만드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 이거 사업자를 이렇게 딱 촉이 있거든요. 사업자를 딱 당기는 힘, 초대하는 힘. 그게 같이 발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단을 보는 눈을 밝히는데 그거는 내가 안 되면 스폰서와 같이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해도 그래도 그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스폰서 말을 믿고 한번 초대를 해보고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총장님 제가 그러니까 전화를 못 하겠대요.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하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가면은 바로 전화해서 애터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 분이 계셔서 그럼 사장님 애터미 얘기를 일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전화를 하세요. 한 3번 정도 한번 해보시라고. 잘 있니? 너 요즘 뭐 하니? 남편은 뭐 하고 있어? 남편 돈 잘 벌지? 그다음 어디 사니? 무슨 일 하니? 이렇게 그것만 물어보고 애터미 얘기를 하지는 말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너 뭐 해? 그러면은 나 요즘 좋은 거 하고 있어. 아무 애터미 얘기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애터미 얘기하면 너 그거 해라고 약간 느낌이 와요. 그러면은 너 사업하지 마. 나 내만 하는 거야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 너 사업하지 마. 나만 해. 그리고 너는 필요한 제품 있으면 바꿔서 써. 그 얘기만 하면은 부담이 없이 그냥 만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제가 이제 제 상담을 받고 사촌 언니한테 사촌 언니한테 10년 만에 전화를 했대요. 그 인천에 계시는 분이 춘천에 계시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러니까 언니 잘했어라고 그 방법으로 했더니 이제 그분이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지금 사업을 알아보고 세미나도 참석을 하시고 지금 사랑방을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진짜 총장님 그 얘기에 그냥 무조건 전화를 해서 애템 얘기해야 되는데 그 3번이나 전화를 어떻게 기다리지? 3번을 제가 하루에 한 번씩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3번 금방 된다. 뭐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기다리냐.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왜 저러지? 왜 자꾸 전화하지? 그런 느낌이 가도 괜찮다. 어차피 우리 좋은 걸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업자가 나온 케이스도 있고요. 또 이제 3번째는 초대가 잘 안 돼요라는 분이 계셔요. 소비자도 잘 만들고 하는데 초대가 안 되고 계속 이제 판매사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한 명도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제품에 대한 감동에서 판매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눈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왜 하는지 다시 한번 더 꿈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말 상대방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건지 정말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그분한테 유익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먼저 각인을 시켜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게 누구한테 내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 그 친구가 다른 데 가서 제품을 사고 우리 애터미 제품보다 못한 걸 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비싼 제품인데 더 비싸게 주고 사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제가 계속 이게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분이 바꾸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듣는 게 뭐냐면 애터미를 알려줘서 제품을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 제가 소비자 만들기 요즘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음을 먹고 하니까 소비자가 또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끊어졌던 소비자 다시 연락이 오게 되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소비자를 지금 계속 소비자 노트가 원래 한 권이었는데 지금 2권으로 지금 늘려서 지금 막 다 채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먹기 나름이고 내가 이 사업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제품에 대한 감동 이게 모든 소비자도 만들고 초대도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내가 판매사만 하다 보면 좀 지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나는 조직은 못 키우겠어. 제품은 너무 말할 수 있어라가 막 열심히 바쁘긴 바빠요. 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내면 사업자가 나오면 그걸 후원하면서 내가 좀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시간의 여유가 좀 있으면서 하는 일이 달라져요. 막 제품을 하다가 이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도 훨씬 재미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함께할 사업자로서 우리는 똑같은 얘기인데 초대가 안 되니까 사업자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내가 변화를 해야 돼요. 내 그 모습 그대로 제가 이렇게 사진 보여드렸죠. 그 머리 그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막 화장도 안 하고 핏기도 없는 얼굴로 가가지고 나 애터미 해라고 하면은 애터미 제품 그렇게 좋다며. 근데 내 얼굴은 뭐야? 너 왜 그렇게 지금 빌빌거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단정한 복장으로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단정한 복장으로 비즈니스 CEO 같은 여성 CEO 같은 모습으로 내가 가면 그분도 제가 좀 달라졌네, 뭐 애좀 되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가지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솔선수범 제가 사업자가 없을 때는 한번 내가 변화를 했나, 내가 지금 변화가 잘 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시간적인 투자를 잘 하고 있나, 내 할 거 다 하고 우선순위에서 애터미가 몇 순위인가. 어떤 분이 저희 그런 분도 계셨어요. 1순위가 하나님, 2순위가 보험, 3순위가 애터미래요. 그래서 저희가 1순위가 애터미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못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락을 하면 연락이 안 돼. 뭐 집회 가 있대. 집회 있으면 연락 안 되거든요. 뭐 그렇게 돼버리고 그리고 또 연락이 또 안 돼. 그러면 또 보험회사에서 뭐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애터미를 하려고 하니 이게 지금 성장이 될 수는 없죠. 소비자는 물론 만들어요. 지금도 소비자 잘 만들어요, 그분.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런 대가지불. 그러니까 저는 애터미에 성공하고자 하면 정말 0순위? 1순위?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애 케어하는 게 1순위였고 교회생활하는 게 1순위였지만 그걸 다 바꿨거든요. 다 바꾸고 애터미 사업이 1순위 모든 걸 바꿨어요. 모든 걸 바꾸고 1순위로 바꾸고 그다음에 교회생활 자녀 케어하는 거를 바꾸면서 뭐 교회에서 욕도 먹었어요. 사실은 저 집사님 왜 저러냐, 박태 집사 갑자기 왜 저래, 왜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저러냐, 남편 그렇게 돈 잘 번대더니 뭐 안 되나? 뭐 커피숍 한다더니 그거 집어치우고 왜 저런 걸 해?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지금 듣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잘했다, 집사님.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 제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가집을 우선순위를 바꿨더니 되더라. 그리고 이제 솔선수범은 내가 먼저 이런 제가 변화하는 이게 눈도 하고 복장도 바꾸고 내가 공부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먼저 솔선수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제 뭐 사정이 안 돼서 지금 비디오를 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예전에는 우리 센터에서 다 강의를 듣고 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도 사실은 비디오 꼭 해봤거든요. 근데 잘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집중은 좀 덜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뭐 또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야 되고, 그죠? 내가 비디오를 이렇게 탁 켜고 있으면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적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데 이거를 꺼버리면 전화 오면 전화 받게 되고 애가 부르면 그렇게 되고 그죠? 그래서 뭐 또 누가 뭐 갑자기 뭐 남편이 뭐 이거 줘 그러면은 또 그것도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와서 또 들어보면은 중간에 끊기고 다시 듣다 보면은 뭐 그 부분은 듣죠 물론.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전체 맥락을 모르고 그리고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요. 강의가 내한테 도움되는 걸 적어놨다가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지 사업의 성장이 저는 되거든요. 저는 그랬었어요. 서정 총장님 강의 너무 잘하고 막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언젠간 강의를 해야 되고 저도 이렇게 누군가 남편이랑 맨날 세트로 만나지는 않잖아요. 따로 저희가 미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총장님 소개를 시켜주는데 근데 그 부분을 해야 그러면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공부하고 제가 먼저 변화가 되고 모든 것들을 이제 순위도 바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꾸 변화에 대해서 그냥 제가 이제 제 얘기니까 자꾸 하게 돼요. 성장을 위한 꾸준한 변화. 진짜 제가 주부에서 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제가 제 꿈의 크기가 물론 이제 200만 원을 한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월 1,000만 원의 목표였거든요. 그 월 1,000만 원 버니까 이게 지금 월 1,000만 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막 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앞만 보고 갔어요. 저희가 뭐 힘든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거절도 받고 다 했지만 그냥 이 목표를 향해 가서 가니까 서장 총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거절받은 적 없는데 있어요. 총장님은 그냥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 총장님이니까 저렇게 확고하니까 누가 거절을 못했겠지. 그게 아니고 거절을 받는데 그게 거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총장님은. 저 사람이 지금 아직 때가 덜 됐네. 그럼 다음에 오면 되겠네. 많이 부정이네. 그러면 다음에 보자. 그냥 다음 1년 후에 보자. 뭐 이런 거지. 그게 마음에
제 남편이 얘기하는 게 반사. 나는 반사다. 뭐 내가 왜 거절을 안고 있냐? 반사. 그럼 나는 거절 안 받았어. 이렇게 되는 사람이고 저 같은 경우는 거절도 그냥 다 제 마음속에 다 있고요. 근데 오기도 생겼고 그래 두고 보자. 너 남편 그렇게 잘 나간다더니 네가 왜 그런 걸 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니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뭐 계속 잘만 나가요. 근데 그런 거는 안 보고 그렇게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뭐 계속 그런 것만 하네? 아메이 한번 하고 애터미 한다고. 계속 그런 것만 하네. 유전자, 니네 부부는 유전자가 그건가 봐. 그게 저는 진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냐.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된 거예요. 아니 무슨 유전자 얘기를 하냐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 남편이 꿈이 크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꿈이 작다 보니 그게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꿈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이제 1,000만 원 벌면서 바로 2,000만 원을 올리고 2,000만 원 이제 넘어가니까 지금 3,500으로 지금 올려 있거든요. 3,500인데 곧 5,000이 되겠죠. 그래서 연봉 이제 3,500으로 이제 내년에는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꿈을 계속 키우면서 내 꿈만 그냥 큰다고 해서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꿈을 키우면서 내가 나를 높여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꿈을 담을 수가 있는데 꿈만 키워놓고 내가 안 변화가 안 되면 이 갭 때문에 이게 성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꿈 키우기, 그다음에 조직 성장하는데 조직을 성장시키는 눈, 이 지혜가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게 저 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이제 나 성공할 거야라는 그 확신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직을 성장시키는 눈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불평이 생겨요. 파트너가 왜 저거밖에 못하지? 왜 이걸 안 하지? 스폰서는 왜 저러지? 그러니까 저는 성장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스폰서의 단점이 보이고 파트너의 단점이 보이고 나는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멈추고 있는데 내가 조직을 성장을 못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잘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스폰서의 문제를 바라보고 파트너의 문제를 바라보고 나는 변화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제가 다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직을 성장시키는 눈을 계속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변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독서를 처음에는 안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책 읽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그거 말씀 보기 왜냐면 말씀 맨날 보다가 사업을 하니까 말씀 볼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보는 거 그것을 만족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은 기본이지만 정말 우리 생각을 키우고 리더십에 관한 우리 리더가 될 거잖아요. 그 리더십에 관한 책을 제가 하루에 10분, 15분은 정말 투자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되더라고요. 요즘은 진짜 수시로 제가 책을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내가 리더다 생각되시는 분, 다들 내가 파트너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책을 읽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정도, 하루에 1% 정도 자기한테 투자를 하면은 우리 내년 사자성어가 뭐예요? 애터미 일신우리신이잖아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독서를 제가 하는데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를 다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기본 저는 바이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영어 이름이 트레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중간에 이제 목표 그 성취의 기술 이 책을 읽으면 제가 뭘 발견을 했냐면 제가 주부에서 사업자로 가고 있는데 저희 남편 같은 사업자들은 원래 성공자의 마인드였네. 생각의 틀이 다른 거예요. 생각의 구조가 다르고 제가 남편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생각 자체가 그러하구나.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책을 보니까 사업자들은 이렇게 성공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처음부터 내 구조가. 근데 저는 이 생각까지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박한길 회장님을 이해하게 되고 저희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지금 수입에서 200이 더 필요해요. 그럼 우리 보통은 어떻게 해요? 그럼 200을 줄이자 생활비를. 이렇게 해서 알뜰살뜰 살잖아요. 저희 남편은 그래?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겠네? 200의 수입을 더 늘려야 되겠네? 나는 내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지 줄여서는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인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없으면 줄여서 살아야지 왜? 그러니까 멋있기는 한데 그 말이 멋있기는 한데 실현 가능할까? 근데 저희 남편 생각이 이 책에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내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내가 여기서 훈련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성공자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희망을 갖고 이제 계속 하면서 이 책이 그렇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우리 사장님들 이 책 진짜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정말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강중민 목사님이세요. 그 꿈꾸는 자가 알아야 할 21가지 믿음의 법칙.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이 책 282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다. 쌓아두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잘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이 대목이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뭐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있는데 이 책 독서하는 거 정말 내가 변화되고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사업이 되고요. 우리가 애트미 사업은 제품 전달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제품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이에요. 제품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니까 소비자가 생기는 거고 그 소비자에서 꿈이 있는 사람들을 컨택을 해서 세미나를 보여주면 그분이 또 바뀌면서 조직이 성장해서 사업이 성공이 되는 거지 물건만 팔아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물건만 파는 노력은 내 몸이 힘들어요. 오늘도 팔고 내일도 팔고 물론 주문은 잘 들어와요. 그쵸? 말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제품이 아니고 제품도 얘기하고 우리가 꿈도 얘기하는 거고 비전도 얘기하면서 조직을 성장해 나가면은 되게 재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가 변화돼서 이제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부에서 사업자로 변화되는 과정. 우리 사장님도 물론 뭐 처음부터 성공자의 마인드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이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 변화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애터미를 이제 요걸 이제 책을 읽으면서 내가 순간순간 내가 계속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애터미를 왜 하지? 내가 정말 난 애터미밖에 답이 없어라는 그런 간절한 꿈이 있잖아.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성공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걸 계속 체크를 해야 되면 이 체크를 안 하면 진짜 사업의 성장이 멈춰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욕심이 들어가요. 왜 파트너가 직급을 더 하고 싶어요. 판매사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팀장 가고 싶어요 하는데 왜 못 도와주냐?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기, 내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너가 하고자 하는 파트너가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도와줘서 그 파트너 성장시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마. 뭐하러 무리하려 그래.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성장을 안 하고 내가 200, 300의 수입에 만족하시는 분들의 대통상적인 얘기가 뭐냐면 파트너가 저 판매사 한번 가고 싶어요. 저분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역량이 요건데 제가 좌우로 다 해서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하면 내가 그 도와주기 싫은 거예요. 그 2, 300의 수입이 난 좋으니까. 그래서 뭐하러 그렇게 네트워크 그렇게 애트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천천히 그냥 조직 키워가지고 소비자 더 만들어가지고 그냥 해서 이제 넘쳐서 가는 거야. 그렇게 무리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나만 돈 벌면 안 되잖아요. 나도 돈 벌고 내 파트너 돈 벌게 해주는 게 조직의 성장이거든요. 아까 우리 임피리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이건 도태가 된다. 이런 게 네트워크이거든요. 계속 도전을 해나가. 그렇다고 막 직급을 쳐서 가라. 이 얘기가 아니고 계속 내가 변화시켜서 파트너를 도와주고 파트너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파트너가 성장이 돼. 그래서 멈추면 안 된다. 성장이 멈춰야 되고, 멈추면 내 욕심이 들어가고, 사명감도 잃어버려요.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아까 제가 저는 그렇거든요. 그 물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멈추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이 들어왔는데, 그 나를 위해서만 쓰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너 애터미 했냐? 저는 진짜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왜 저한테 애터미를 하게 했을까? 하나님 저 서재원 총장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저렇게 확신이 있으신 분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 해도, 그리고 모든 걸 다 끌어가니까. 저는 그러니까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스포팅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맨날 뭐 이제 포인트 체크하고 뭐 이렇게 관리하고 또 힘들어하면은 같이 상담해주고 이런 걸 제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해도 정말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여쭤봤어요. 진짜 하나님 저 왜 사업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 너 애터미에서 돈 벌지? 남편이 벌어준 돈을 지금 더 이상 벌고 있지? 그거 너 쓰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흘러가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너 한 손에는 애터미를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나가. 그래서 제가 이제 총장이 되면서 이렇게 뭐 총장님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교회 가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애터미를 왜 하는지,
성공해서 무엇을 할 건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내 아이한테 뭘 해줄 것인지, 내 부모님한테 뭘 해줄 것인지, 그 나에서 어떻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은 제가 해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 애터미의 성공같이 이제 저희가 요거 본부장 갔을 때 가족 사진이거든요. 그 본부장 됐을 때 과학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정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지만 가족여행을 저희가 어릴 때는 되게 많이 갔었어요. 근데 큰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여행을 스탑이 됐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여행을 못 가고 진짜 다낭여행 한번 가고 그다음에 이제 가고 지금 또 이제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둘 다 동갑인데 저희 남편 사실은 53이에요. 저는 54시고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나이에 솔직히 결혼하고 정말 정으로 살아갈 때잖아요. 근데 애터미를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 그 로얄 클럽 그거 뭐죠? 저 송년회 할 때 저희가 가서 이렇게 손잡고 찍은 건데 이 모습이 제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 니는 성공한 모습 같고 부부가 참 보기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더 보기 좋은 우리 노후를 맞이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애터미라는 거. 그리고 저희 이제 아들하고 딸인데 아들은 영상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바라고 이제 그 일을 준비하고 있고요. 딸은 이제 어쩌지 하다 보니까 미술을 했는데 이제 음악을 하고 지금 백석대학원에서 지금 그 보컬 실용음악과 보컬 지금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얘들 친구들이 대학 졸업을 안 하는 거예요. 한 학기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 졸업을 시켰거든요. 졸업을 시키고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꿈 중에서 자녀들을 밀어주는 부모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밀어주고 있어요.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때까지 엄마 아빠 뒷바라지 해준다. 그리고 단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 니네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수입이 좀 적어. 뒷바라지 해줄게. 근데 네가 뭐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보다 믿음이 좋아요. 엄마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수입을 왜 돈을 안 주실까? 엄마 돈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일을 하면서 돈 많이 벌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딸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아이를 밀어줄 수 있는 부모 지금 걱정하지만 지금 실력을 쌓아 때가 되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올 거야. 그때까지 용돈 줄게. 알바해. 집안일 해. 집에 아줌마 안 쓸 테니까 니네가 해. 해서 여기 보면 너무 재밌죠. 알바비 적어놓은 거는 아들이고요. 집안일 적어놓은 건 딸이에요. 저희가 가격 책정은 안 해요. 뭐 택배 옮기기 정리 2,000원, 요리하기 5,000원, 화장실 물 청소 2,500원. 근데 보면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첫애가 되게 애기들이 착하잖아요. 근데 첫애는 똑같이 그 뭐죠 이거 그 똑같은 일을 해도 빨래 설거지하면은 많이 하면 6,000원이에요. 양이 많을 때. 근데 딸은 10,000원이에요. 나는 10,000원의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둘째가 약간 좀 그런 그 기질이 나타나도 그게 금액을 몰라요. 저만 알고 저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각자 얼마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책정해가지고 요거는 4,000원짜리, 요거는 10,000원짜리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딸은 지혜로운 거죠. 엄마가 준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10,000원짜리야. 그러고서 그냥 막 적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적은 거에서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애들이 크다 보니까 요리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사실 제가 대구에 와 있거든요. 대구에 와 있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로 올라가면 엄마 아빠 우리 집에 왔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전에 제가 케어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이 이제 가도 자기들이 밥 차려주고요. 제가 밥 차려주면 10,000원 주거든요. 반찬 한 가지 하면 5,000원 주고 그런 식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즐거운 분위기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 부모님 얘기하면 제가 언제나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진은 저희 아버님, 시아버님 뇌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저희가 1인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굳이 1인실을 모셔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번도 모셔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병원에 가도 그냥 최고 2인실까지 갔지 1인실은 뭐하러 1인실 가? 그 비싼 거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아버님 이렇게 힘드실 때 1인실에 모실 수 있는 저희는 한 일주일 모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엄청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었고요. 그래서 진정 아버지는 사실은 이제 요 때문에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저를 잘 못 알아보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대구 왔을 때 같이 한 번 더 이렇게 뭐 대면은 아니지만 그 뭐죠 이게 쳐놓고 하는 면에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라도 보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엄마도 수시로 병원 가고 그래서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 양재에서 요 찍었던 사진은 뭐냐면 엄마가 그때 이제 수술이 너무 힘들고 병원에서도 어렵다.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성공했어. 나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석세스 아카데미에 제가 해서 여기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우리 사람들 보면 저희 뭐 제 또래나 더 이상 분도 계시고 더 아래인 분도 계시지만 저는 30대, 40대 사업자들 되게 부러워요. 왜냐면은 엄마한테 가서 밥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엄마가 해주는 밥 얻어먹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지금 가서 밥 해드려야 돼요. 시댁에서는 얻어먹어요. 제가 이 말씀 잠깐 드리고 시간 지났지만 말씀드릴게요. 시댁에서는 저희 남편이 원체 뭐 하여튼 뭐 똑똑했었어요. 사실은 똑똑하고 그러니까 되게 자랑스러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너가 잘 살잖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며느리였어요. 집에 아줌마 쓸 때도 제가 시댁 가면 며느리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가면 어머니 밥 해주셔요. 밥 해주시고 제가 밥 얻어먹고 오고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된 거예요. 너무 그게 바뀐 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직 조금 젊으시고 아직 80이 안 되셨어요. 근데 80 넘어가시니까 어르신들이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80대 이제 중반이신데 제가 가서 밥을 해드리면 네가 좀 참 맛있다. 어떻게 반찬을 그래 뚝딱 해주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엄마한테 밥 얻어먹을 때가 좋지. 해줄니까 마음이 참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부모님한테 이렇게 찾아뵙고 이렇게 엄마가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이시라 가지고 혼자 막 캐리어 들고 입원해요. 그럼 제가 전화로 막 상담 선생님 어쩌저쩌 얘기하고 혼자 퇴원하시고 제가 대구 내려와 있으면 또 해드리면 서울에서는 그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고 빨리 성공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성공한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효도하셔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 진짜 저는 정말 간절한 꿈이었는데 그걸 이룰 수 있었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보면 제가 다 5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근데 부모를 섬기고 싶어도 정말 마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형제들이 거리가 멀어서 못 가고 바빠서 못 가고 이런 사정 저런 상황에서 못 가요. 근데 제가 막 할 때 어떨 때는 조금 왜 나만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님의 또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그 기쁨으로 하고 있는데 수주를 찾아뵐 수 있고 저희가 이제 화요일에 내려왔는데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또 뵙기로 이제 뵐 거예요. 그래서 수출 내려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희 엄마가 그래요. 내가 태숙이 안 났으면 어쩔 뻔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어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어려움도 있었고 걸림돌도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의 꿈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또 성공하고 나면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고 성공한 모습 지금 저희 어머님 또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달라졌고 저희 엄마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딸이 되었고 우리 아버님도 사실 저 며느리 되게 좋아해요. 저 외며느리인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저희가 한 달에 내려가서 용돈을 탁 드린 사진을 제가 캡처를 못했는데 드리면은 너무 좋아하셔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서 우리 사장님들이 또 아이들의 꿈을 또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노부모님에게 의지가 되는 딸 며느리가 되고 될 수 있으면 제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사장님들도 정말 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배달을 하셔가지고 이 감사와 행복을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정말 경험하기를 제가 정말 소망하고요. 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반드시 성공합시다. 고 임페리얼.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으셨죠? 예, 항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의 노하우를 꼭꼭 집어서 말씀해 주신 박지수 총장님, 내년에도 자주 오셔달라고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